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창근 자유한국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 및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전에 간략하게 후보자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부터 21년간 하남에 거주해온 이창근 예비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작 박사를 졸업하고 미래에셋 대우 대우증권 팀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경기도 서비스 산업발전위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하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이창근 예비후보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오늘은 개소식이 아닌 관계로 이제 선거법상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이미 보도 자료가 나갔지만 그 외에 이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그러한 자료 제공 답변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27만여 하남 시민 여러분, 5,200만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경제 성장률 2% 달성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는 더 몰락시키고 저소득층은 더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 계층, 근로자 외 가구의 올 3분기 소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2%나 감소했습니다. 소득 1분위 전체 가구의 올해 3분기 소득마저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소득 분배조차 최악입니다. 작년 한 해 설비 투자 마이너스 2.4%, 건설 투자 마이너스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마저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마저 우리 경제의 연속적인 경기 부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며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존경하는 27만여 하남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하남은 어떠합니까? 30세의 젊은 도시, 하지만 재미없는 심심한 도시 하남,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역 총생산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23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자족이 불가능한 산업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드타운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남 안팎으로의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고 치이고 지칩니다. 보다 나은 대학 진학을 위해 인근, 송파, 강동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실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 레저를 위한 생활 인프라,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어떠합니까? 교육, 산업 모두에 있어서 희망 고문만 난무했습니다. 인재 육성 의지 없었습니다. 간직하고 이어가야 할 기억과 추억, 전통마저 저버리고 난개발로 얼룩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사리 카페촌입니다. 13개에 이르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난개발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싹 변하는 하남, 이창근이 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고 자라는 곳 하남, 여러분의 이웃, 저 이창근이 함께 가꾸겠습니다. 문화창조교육도시 하남, 젊은 경제전문가 저 이창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먼저 올인원 시티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창근 현재의 베드타운 하남을 올리는 시티 하남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문화창조 산업이 넘쳐나는 하남, 기업도시 하남, 저녁도 주말도 함께하는 하남, 서울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하남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하남 교통 뻥 뚫겠습니다. 매일 지치고 치이는 출퇴근길, 하남을 곳곳을 오가기조차 힘든 그러한 교통, 불편한 대중교통길 뻥 뚫겠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안 됩니다. 원점에서 제대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겠습니다. 하남 안팎으로 뻥 뚫린 교통 반드시 선물하겠습니다. 공교육 상향 평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그 유명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조국의 교육농단에서 보듯이 부모의 권력과 재산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불의와 불공정 횡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육 문제로 이곳 하남에서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남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2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 21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12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7개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현실이 바로 하남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가장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여야 합니다. 하남의 공교육 정상화를 넘어 공교육 상향 평준화 반드시 이루어서 하남에서 시작한 교육, 하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향 평준화 시키겠습니다. 하남을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마중물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가와 레저 공간이 풍성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심심하고 단조로운 도시 하남 만족하십니까? 작게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 공간 형성에서부터 크게는 문화 창조 관광벨트 구축에서까지 잃어버린 추억 미사리 카페촌 복원에서부터 또다시 놓쳐버릴 수 없는 3기 신도시로 인해 놓쳐버릴 수 없는 기억과 전통, 추억의 거리, 고걸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남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여 하남 시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변화라면 애초에 시작도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 아이들이 나고 자라는 곳 하남은 대한민국 문화창조 산업의 중심지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의 거점지로서 문화창조 교육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창근은 젊은 도시 하남을 변화시킬 적임자입니다.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젊은 경제전문가 저 이창근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싹 변하는 하남, 이창근이 하남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타임즈 박태기 기자입니다. 일간에 한간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창근 후보님은 젊고 좀 참신한 모습들을 많이 비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조금 배제시키는 반감하는 그런 정서가 많이 보이고 과연 그 이창근 후보라 하는 분의 정치적 철학은 뭔지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점들은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선거 홍보물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구체적으로 뭐 정책이나 공약 사항들이 나올 걸로 예상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조금 지금 오늘 발표한 거는 대부분 추상적인 어떤 발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창근 후보는 나만의 어떤 장점은 뭔지, 그 다음에 정치적 철학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세대들을 조금 배척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자기만의 특색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질문하신 부분을 순서를 바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의 점에서 발표한 4가지 분야의 공약은 자족도시 하남으로서의 방향, 그리고 교통 분야의 방향, 그리고 교육의 방향, 그리고 생활 인프라의 방향, 큰 방향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약은 이제 지속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 지역에 있는 하나의 정치와 관련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마타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얼마 전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큰 틀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혁신과 통합입니다. 하남에 있어서 하남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그러한 하남이 처한 정치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혁신과 통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얼마 전에 이제 지역 어떤 그 관계적인 어떤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그 현역 국회의원이 공과 사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물론 사가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공이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쪽에는 지금 한 2분이 기본적으로 예비 후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분의 후보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의를 하고 또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보면 또 그런 면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근 후보님은 물론 본격적인 이제 뭐 예비 후보가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전에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역 정치인에 대한 뭐 지하철 문제라든가 열병합 발전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판적이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10년 동안 쭉 지켜왔던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아는 사람들 선에서는 이분이 요거까지밖에 모르나? 더 이상 알면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할 텐데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도 정치에서 여기서 뭐 계속 이래 배워서 또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이래 제시할 때 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 이제 이창근 후보님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에 이래 가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하남은 미사나 위례가 들어와가지고 예전의 어떤 분위기보다도 상당히 뛰어넘는 기존에 있었던 원도심 쪽의 어떤 정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 강명 쪽 주민들은 우리 선에서 정치는 다 뭐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래 간 애들이 좀 건방진 어떤 그런 건가는 몰라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미사 쪽에 가면은 안타깝게도 미사가 이제 평균 연령이 36세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 성향은 하면 야성을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은 그게 오히려 야당이라 생각하고 있고 한국당은 옛날에 구시대적인 어떤 그 전체를 받고 있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사나 위례에 대한 어떤 그 무조건적인 한국당을 배척하는 그런 어떤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런 점들. 예, 먼저 말씀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맞습니다. 모 언론사에 칼럼을 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하철 관련입니다. 오늘 공약에도 제가 교통 공약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방향이 어쨌든 하남의 교통이
어쨌든 숨 막히고 갈 곳 없고 힘들다. 그리고 원점에서 제대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 희망 고문하지 말자. 그런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98년 12월에 하남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된 게 지하철 5호선입니다. 하지만 그 지하철 5호선이라는 게 결정이 된 부분은 미사 보금자리, 미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역권 대도시, 광역 대도시권 교통 대책에 의해서 국가에 작정이 된 겁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부터 지자체장, 도의원, 시의원이 다 함께 얼마만큼 힘을 보탤 수 있고 함께 동력을 찾는 데 힘을 보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있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의해서 3호선이 확정되는 것처럼 국가의 계획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노력은 다 인정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하고 애쓰셨다고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개통이던 지하철 5호선이 이미 개통하겠다고 제 사례가 98년 12월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1년까지 개통이 안 된 희망 고문에 살았는데 확정이 된 다음에는 건설에 있어서 건설 과정에서 또 다른 희망 고문을 주어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2020년 개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개통하겠다. 2019년 상반기 하겠다. 2019년 하반기 하겠다. 지금 개통이 됐습니까? 이러한 희망 고문은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광역교통계획이나 국가계획이 속도를 받기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동력을 보태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최근에 일례로 GTX D 노선 저도 물론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ow to가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w to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된 그마저 이미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를 앞당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SOC 인프라가 건설되는 과정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럼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조기 개통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큰 틀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수석대교 문제입니다. 수석대교 문제는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 있다면 중지를 모아서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석대교를 그때 당시에 명칭은 수석대교가 아니었습니다. 가칭 하남대교라고 해서 경기도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수석대교 반대로 바뀌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입니다. 당이 없으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국민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걸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그 여당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고요. 그거는 당을 위한 애당심,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게 없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특히 SOC 같은 거는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 2020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건 상위 계획이 국토 종합 계획, 국토 종합 계획의 하위 계획인 부분별 계획, 그다음 광역 시도 계획, 거기에 준해서 하남시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걸 벗어나서 어느 정치인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 부분은 제가 오늘 큰 틀에서 출마 선언한 부분은 하남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 인 원시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 인 원시티가 하남은 미사의 하남도 아니고
우리 구도심의 하남도 아니고 위례의 하남도 아닙니다. 인구 경쟁을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미사 중심의 도시로 가서도 안 되고, 아직도 여전히 신장 이동이 전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신장 이동 중심의 하남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원 하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캠페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민원 해결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지역 이기주의, 하남 안에서도 존재하는 게 아까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의 대책, 저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나름 혁신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전체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는 인물론, 정책론으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름 방향에서는 큰 방향이 설정됐다고 자신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